2010년 겨울, 중국 산둥성의 작은 항구 도시. 어두운 새벽 바닷가에는 파도 소리를 제외한 다른 소리는 전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잠시 뒤 풍덩하는 소리가 고요했던 항만 전체를 흔들었습니다. 원양어선 산둥 영성 어업 2682호에 타고 있던 선원들은 이 소리를 듣고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바다 위에서 흔들렸고 그 안에서 허우적대는 누군가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는 이 배의 요리사 옌씨로 승선 첫날부터 이상 행동을 보이던 남자였습니다. 바닷물에 젖은 채 끌어올려진 그는 떨리는 손으로 머리를 감싸주며 중얼거렸습니다. 살인, 살인이다. 여기서 죽어. 그 누구도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결국 강제로 배에서 내려졌고 며칠 뒤 정신을 차린 모습으로 다시 타겠다고 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가 본능 혹은 미신적으로 감지했던 죽음의 그림자가 실제로 이 배에 드리워져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를 대신해 올라온 새 요리사 라오샤는 8개월 뒤 이 배에서 첫 번째 희생자가 됩니다. 2010년 12월 28일, 하얀 눈이 항구 전체를 뒤덮은 날. 2682호는 오랜 정비를 마치고 태평양의 대형 오징어 어장을 향해 출항했습니다. 당시 이 배에는 총 33명의 선원이 타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2년 동안 일하고 돌아오면 목돈을 줄 수 있다라는 말에 끌려 언양어선에 지원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배가 출항할 땐 모두가 설렘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몇몇은 눈물을 흘리는 가족을 뒤로하고 배에 올랐고 어떤 이들은 배 안에서 담배를 피우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아무도 몰랐을 것입니다. 이 배의 여정이 지옥을 향한 항해가 되리라는 것을 말이죠. 2개월 뒤 배는 남미 페루 앞바다에 도착했습니다. 바로 시작된 작업은 선원들의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하루 20시간 노동, 비가 오거나 파도가 높아도 중단되지 않는 조업. 선원들은 손이 갈라지고 손목이 붓고 밤낮 없이 쉬지 않고 일해야 했습니다. 헤이룬 장성 출신의 류꾸이더는 남들보다 조금 더 많은 오징어를 잡아 성과급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 이상함을 느낍니다. 1개월 동안 죽도록 일하고 2,300위안? 이게 말이 되나? 당시 중국 평균 임금이 민영기업일 경우 약 1,700위안이었다고 하니 배를 타며 고생한 것 치고는 너무 적은 금액이었죠. 그는 충격을 받았고 동료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계약서에 쓰여 있던 1년에 45,000위안 보장이라는 문구가 거짓말이었다는 것을 확인한 선원들은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그중 가장 분노한 사람이 바로 류꾸이더였습니다. 이대로 가면 다 끝장이야 라고 중얼거리던 그는 내몽골 출신 선원 바오더에게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공해에서는 사람을 죽여도 죄가 안 된다더라? 여기서 말하는 공해란 어느 나라의 주권에도 속하지 않으며 모든 나라가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바다를 말합니다. 하지만 당연히 류꼬이더가 한 말은 틀렸습니다. 공해에 있는 선박에서 발생한 범죄는 선박의 국적법이 적용되거든요. 바우더는 그의 말을 웃으며 넘겼지만 점점 배 안에서는 이상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2011년 6월 16일 저녁 11시. 오징어 어정의 불빛 아래 선원들은 반쯤 지쳐 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틈을 타 류꾸이더와 바오더를 필두로 한 총 9명의 선원이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미리 계획한 대로 흉기를 챙기고 통신 장비를 차단한 뒤 조타실을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선장실로가 흉기로 선장을 공격해 상처를 입혔습니다. 그들은 선장을 결박하고 배를 중국 방향으로 돌리도록 강요했습니다. 그 장면을 지켜보던 선원들은 이제 이 배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비극은 그 다음에 벌어졌습니다. 선장이 결박된 직후 요리사인 라오샤가 계단을 뛰어 올라왔습니다. 그는 반란을 멈추기 위해 그들과 대치했지만 결국 힘에서 밀려 바다에 던져졌죠. 그날 이후 이 배는 완전히 다른 세계가 됐습니다. 반란 세력 9명은 번갈아가며 무기를 들고 배 곳곳을 순찰했습니다. 누구도 선장과 대화할 수 없었습니다. 누구도 구명조끼를 몰래 착용할 수 없었습니다.
선원들은 공포에 떨며 억지로 그들에게 복종했습니다. 하지만 류꾸이더는 그들을 믿지 않았습니다. 두 명이 모여 이야기만 해도 그들을 감시하라고 말할 정도였죠. 몇 주가 지나자 류꾸이더의 불안은 극에 달했습니다. 그런 그의 귀에 선원 몇 명이 반란을 제압하기 위해 몰래 모의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그는 바오더에게 말했습니다. 죽이자. 지금 하지 않으면 우리가 죽어. 그날 밤 그는 몇 명의 이름을 적은 종이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그 종이에 적힌 이들은 전문 항해 경험이 있는 선원들이었습니다. 이 배에서 가장 중요한 정상적인 체계를 담당하던 사람들이었죠. 반란 세력은 음악을 크게 틀어 비명이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종이에 적힌 사람들을 한 명씩 불렀습니다. 상황을 알아차리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었고 도망가려는 사람도 있었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그렇게 그날 밤 10명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배 안엔 22명만이 남았습니다. 배 안에서 유일하게 대학을 나온 한 선원은 이 모든 것을 보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죽기 싫다고 계속 중얼거렸던 그는 다음날 새벽에 사라졌습니다. 구명조끼는 모두 그대로였고 그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아마 그는 마지막 남은 정신의 끈을 잡고 스스로 바다에 뛰어내리는 선택을 했을 것입니다. 자신들을 적대하는 세력이 없어지자 반란 세력은 두 파로 갈렸습니다. 육구이더의 헤이룽 장성파, 바오더가 이끄는 내몽골파. 내몽골파는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 육구이더가 자신들까지 없앨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두려워했습니다. 결국 바오더는 육구이더의 측근에게 접근해 그를 회유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측근은 류꾸이더에게 모든 것을 말했고 그날 밤 바오더와 그의 동료가 차례대로 제거됐습니다. 당시 류꾸이더는 피 안 묻힌 사람은 나중에 우리를 밀고 할 수 있다라며 선장 등 비가담자에게도 범행을 강요했다고 합니다. 선장은 곧 그의 측근 중 한 명이 됐고 그렇게 배에 살아남은 사람은 16명이 되었죠. 그로부터 며칠 뒤 선장은 기계실 바닥에서 물이 차오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누군가가 배의 바닥 밸브를 열어둔 것입니다. 원래라면 배를 포기하고 구조 요청을 해야 하지만 그러면 지금까지 있던 일들이 모두 드러나는 상황이었습니다. 배가 점점 침수되자 4명의 선원이 몰래 만든 나무 뗏목을 타고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그 뗏목은 파도에 밀려 다시 배로 돌아왔습니다. 이를 발견한 룩구이더는 부하들과 함께 그들을 끌어올린 뒤 살해했죠. 바닥 밸브를 열었던 것으로 알려진 선원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제 배에는 11명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7월 25일, 일본 구조 헬기가 이 배를 발견했고 며칠 뒤 중국 항구로 견인됐습니다. 배에서 내린 그들은 입을 모아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내 몽골파가 반란을 일으켜 모두 죽였습니다. 우리는 피해자입니다. 도망친 4명이 범인이라고요. 하지만 배 안에서 발견된 흔적, 누군가의 자백으로 인해 그들의 거짓말은 금방 무너졌습니다. 2017년 중국 최고법원은 육구이더를 포함 5명의 핵심 가담자에게 사형을 확정했습니다. 나중에 범행에 가담했던 선장 역시 뗏목으로 도망쳤던 4명을 살해하는 데 앞장섰던 것이 드러나며 5명의 사형수 중 한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나머지 생존자들도 각자의 역할에 따라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33명이 떠났고 단 11명만이 돌아온 산돈 영성어업 2682호 사건. 그 항해 끝에 남은 건 돈도 자유도 아닌 오직 나쁜 사람이 되어버린 흔적뿐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항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